지난 28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공개가 됐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에 8월 2일 무려 3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사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은 엄청난 증거가 현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 사건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규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방송은 첫 출연이세요. 스튜디오에서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빨간 티, 맞아요. 예, 해병대 티셔츠 입고 집회 시위하실 땐 저희가 뵀는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모셨습니다. 요 하얀 카메라 모시고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제작진들이 함께 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루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재의결 표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으셨어요. 예, 윤 대통령의 직접 개인폰 통화 내역이 나와버렸으니까. 네. 예. 이탈표의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가결까지 갈 정도로 나왔을까는 네.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미 예,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정당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가 나와도 이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이탈표가 조금은 뭐 늘어날 수는 네, 뭐 있겠지만 재의결이 뒤집어지는 뭐 그런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십니다. 하여간 아쉽습니다. 하루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좀 상황에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데, 위증죄라는 것은 네. 선서를 한 다음에 말한 것만 위증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상임위에서 그냥 장관이 출석해서 얘기한 것도 그거 할 땐 선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짓말을 해도 예, 위증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정기국회 때 나온 거라서 예. 전반적으로 그 건은 아니지만 처음에 나올 땐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국정감사, 네. 국정조사, 네. 청문회, 예, 뭐 요것만 예. 증가법에 따라서 예. 처벌이 위증죄 처벌이 그렇죠. 가능한 보통 거죠. 그럴 때만 선서를 하고 그냥 예. 상시에 그냥 상임위 열어서 장관 나와서 얘기하고 뭐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네. 선서를 안 하니까요. 네. 예, 그건 어렵죠. 그럼 고발 대상이 아닌 게 된. 그러나 거짓말한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뭐 거짓말한 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려고 막 이것저것 이 파놓긴 사건과 했던데. 관계돼서 통화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뭐 이 사건과 관계돼서 통화를 했겠죠. 예. 그건 이제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저희 그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겁니다. 언제요? 증인 채택인 됐고 아직 됐어요? 기일은 안 잡혔어요. 예, 기일은 안 잡혔는데 예. 증인,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예. 이종섭 전 장관 증인으로 채택은 했다는 거죠. 채택은 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예정돼 변호인 있는 측 증인인 거죠. 예, 저희 측. 예정된 증인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네. 그분들 이제 다 끝나면 네. 그다음에 아마 할 겁니다. 앞에 예정된 증인들은 누군가요? 지금 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네, 뭐 정종범. 국방부의 허태근 정책실장, 네. 뭐 전하규 대변인, 네, 뭐 이런 전하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 끝나면 적어도 6월, 7월, 한 7월, 8월? 예, 7, 8월 경에는 예. 이종섭 장관이 군사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네. 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거다. 네, 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안 나오십니까? 뭐 그 증언 경과에 따라서 네. 네, 저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예, 예, 뭐 근데 군사법원. 예, 신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네, 증인으로 막 검찰에서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우리라고 뭐 대통령 못할 거 뭐 있어요? 있냐? 만약에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출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택이 되면. 아, 그럼요. 뭐 무슨 업무가 바빠서 못 나온다, 보안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이게 사유가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아. 법원에서 하면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네. 나오지 않으면은 뭐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몇 번씩이나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 네, 구인장 발부해가지고 대통령도 강제 구인 발부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예, 그동안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의 증인 또는 어떤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그 박정훈 단장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 직위 해제를 하는 날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8월 2일이라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그렇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날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추가로 8월 항명수사 지시까지 그렇죠. 있었죠. 항명수사 예. 지시까지 있었죠. 이 항명수사 지시도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있죠. 김기한 예. 사령관에게. 자, 그러면 8월 2일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보직 퇴임이 박정훈 대령 보직 퇴임되고 항명 수사 시작되고 네. 경북경찰청의 기록 회수가 된 날이고 그 직전 그게 다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그 막 유죄가 나올 정도로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수사를 해야 한다. 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정황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항명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하고 통화 전에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통화와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어 보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항명 수사 지시가 정확하게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는 예.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네. 이종섭 장관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네,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인가요? YTN하고 통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당시 최상병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여기는 대체로 실명 보도가 안 나오고요. 예, 주로 예. 뭐 관계자 말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보통 고위 관계자라고 나오면 거의 대변인이나 뭐 그런 네. 분들이 많은 것 아마 같더라고요. 홍보수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분이 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대통령한테 물어본 것도 아닐 것 같고 솔직히. 네네. 예. 분위기상 대변인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 뭐 이런 짓 하셨어요? 막 이렇게 네. 물어보 봤을까요 과연?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초반에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통령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 언급한 소위 얘기한 질책성 당부 예. 그 정도의 맥락에서 말하지 않았겠냐라는 정도였어요. 주말 사이에는. 그런데 오늘 나온 YTN의 단독 보도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상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는 최상병 언급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주장을 할까요? 통화 기록도 아마도 중요하지만 뭐 통화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통화 그게 녹음 파일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이종섭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확인은 불가능한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황상 그런 얘기가 오갔을 거는 거의 뭐 저는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뭐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부정한다고 해도 뭐 그걸 네. 누가 믿겠습니까? 최소한 최상병 관련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박정훈 대령 얘기는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 최해병이라는 워딩은 안 나왔지만 그렇죠. 뭐 해병대, 예. 뭐 박정훈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건 기록 사건 찾아와.
예. 뭐 이런 얘기는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최소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뭐 예. 잼버리 얘기를 했다거나 예. 잼버리 개영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방부 예. 장관이랑 얘기할 게 뭐 있을까요? 잼버리에 관한 얘기를 예.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날부터 뭐, 대통령의 휴가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한 다른 얘기로 뭘 했는지 정도는 밝혀주는 게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 도하 모든 언론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런 입장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은 어제 연찬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한 식구다, 똘똘 뭉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범죄 집단이에요 무슨? 예? 식구에 식구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식구는 범죄 집단이 쓰는 아니 말이에요? 그 저희 조폭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게 그 그렇죠. 이제 제가 검찰에서 저 네. 조폭 수사도 했어요. 네, 해보면 맨날 이래요. 거기 가면 네. 우리는 한 식구지. 검찰에 가서 잘 말할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할 조폭들이. 거지. 예. 사실 김규현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조폭 수사할 때 조폭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가족이란 말이죠. 그렇죠. 식구. 식구. 예. 예. 우리 한 식구다. 예. 우리는 하나다. 예. 우리는 하나다. 예. 아니, 검찰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았나요, 옛날에? 식구라고 하진 않고 그냥 조직이라는 말은 쓰죠. 한 조직이다. 예, 한 조직이라기보단 그냥 우리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서. 예. 뭐 조직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조직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예. 거기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조금 조직이 우리 그렇긴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게 뭐 조직, 무섭네. 공무원들이 조직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실 좀 그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일해 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대통령 경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작년 7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작년 7월 19일로 가보죠. 7월 19일 날 최혜병이 그 내성천 그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간 거고요. 예. 국방부에서는 7월 20일 최종 사망 확정을 내리죠. 예, 의사가 의사가 했죠.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7월 30일 이 사건을 그 수사했던 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기록과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종섭 장관 등에게 보고하러 가죠. 예, 근데 수사 기록을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장관용 수사 보고 그 결과 보고서 따로 만들어서. 수사 기록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네, 수사 기록은 뭐 예. 그때가 막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져간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위 간부용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몇 네. 페이지짜리 요약본. 보고서를 요약본을 만들어 보고서. 가지고 예. 그걸 들고 간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장관이 결재했다는 거는 보고서 결재지 수사 기록에 대한 결재는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 보고서는 대국민 그날 왜냐하면 언론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 또 국회 보고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죠.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게 약간 기록에 대한 결재냐,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수사 그 사건에 대한 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한 결재. 그러냐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검찰에서도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소를 하겠다, 불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건 기록 앞에다가 이제 결재란 만들어서 기록을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그렇게 결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총장한테도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이 이렇게 막 방대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까지 그 기록을 막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검에 보낼 때는 그 요약한 압축한 보고서, 정보 보고 같은 것만 보낸단 말이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총장까지 보고가 되고 뭐 오케이 하면은 대검에서 전화로 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 그렇군요. 뭐 이 경우도 박정훈 대령이 한 보고서는 그런 검찰총장한테 검사들이 하던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오마이뉴스 국방부 출입하는 김도균 기자가 쓴 분석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사망 사건 굉장히 최근에도 또 막 몇 차례 났는데 그렇죠.
군내 사망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결재한 사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사령관 결재도 없다라는 맞아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 사안이 됐을까요? 그것이 아마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때 막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 맞아요. 이러면서 예, 이제 예. 국민적인 공분이 맞습니다. 일었고 예. 이제 이거는 고위직관들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그런 분위기나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 때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예. 장관까지 결재를 하면서 그렇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예. 것이다. 보통 검찰 경찰도 네. 일반적인 사건은 뭐 기존의 전결 결재 라인 보고 네, 뭐 경찰서 전결. 과장 뭐 이 정도까지 예, 예, 뭐 예. 조금 하면은 서장 예, 이지만은 뉴스에게 대대적으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사건이면은 예. 막 이제 경찰청장까지도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군내에서 이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 수사단에서 자체 종결을 하고 의혹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 경찰로 보내서 수사하도록. 그러니까 2022년 그렇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네. 이후에 이게 바뀌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박정훈 전 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필요가 있다, 상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토록 지금 정황을 보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빼려고 했나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박정훈 대령이 한 판단은 이게 네. 약간 정부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네. 제가 좀 반박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만약에 경찰에서 무혐의 또는 네. 뭐 검찰 법원에서 무죄, 무혐의 네. 무죄가 나오면 네. 박정훈 대령이 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틀린 거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지금 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에 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네,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 대령이 한 거는 수사 개시 판단입니다. 아 수사 개시 판단이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범죄 혐의, 그러니까 범죄 의심이 있으면 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수사 필요성이 있냐 없냐 예, 그 그렇습니다. 판단을 박정훈 대령이 한 거예요. 아,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할 예. 필요가 있는 것 같아라고 네. 하면은 네, 네. 그걸 입건을 하는 거죠. 그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인지라고 합니다. 네, 범죄 인지. 그렇습니다. 박 대령은 그 범죄 인지를 한 것이고, 네, 그럼 군사법원법은 범죄를 인지하면 네. 그러니까 요런 사건에서 예, 범죄를 예. 인지하면 민간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을 해라. 예. 민간 경찰에서 예, 이어서 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최소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보고 네, 뭐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으면 네. 이제 검찰로 송치하면 되고 예. 없으면 종결하면 되죠. 불송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 마치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은 유죄다라는 판단을 한 것처럼 네, 호도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예. 박정훈 대령의 판단은 수사 필요성이 있으니 수사를 개시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수사 개시조차 하지 마. 아,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압인 거죠. 그러니까 예. 수사권이 없다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 수사권이 없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돼. 민간 경찰이 네. 군인에 대해서 수사권 없죠. 네. 사실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 수사 관할이 없는 거예요. 관할. 예. 수사는 할 수 있죠. 예. 군인이 음주운전하면서 가요, 막 아니 예, 군인이 예. 막 삼겹살 술 먹다가 막 싸워. 네. 그럼 민간 경찰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거. 네. 안 잡아요? 잡죠. 당연히 잡아서 잡아요. 군에 인계하는 거죠. 잡아서 예. 입건하고 네. 군사 경찰로 이첩하는 거죠. 예. 박 대령은 이거를 완전히 딱 거꾸로 한 거죠. 한 거네요. 예. 그러네요. 예. 왜 만약 여기서 민간 경찰한테 예. 보수 언론에 놀리면 예. 야, 너 수사권 없는데 왜 군인을 잡아? 월권이야.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 거예요. 예.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 수사 너무- 권한은 다 있어요. 예.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네. 수사기관은 누구가 예. 됐든 간에 수사를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수사해서 인지를 하고 입건했는데 예.
재판권이 없으면, 예. 예, 관할이 없으면 예. 관할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관할로 이첩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야,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너희 관할이 있는 너희가 계속 수사하세요. 네, 네. 예, 이렇게 예.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 판단을 해서 이첩하려고 했는데 그 이첩 자체를 못하게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걸 이첩했더니 집단 항명 수괴로 했다가 나중엔 항명죄로 지금까지 네네네. 재판 그리고 구속까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정원 대령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고 법대로 일을 집행했을 뿐인데 군사경찰의 의무를 다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까요? 이게 사단장이라고 하니까 1급 공무원, 1급에서 2급 정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보통 그 정도 예, 되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네. 선뜻 이해가 안 되죠. 네. 뭐 그 전해에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그 포항에서 수해 복구를 잘해서 대통령이 방문하고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좋게 봐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약하지요. 예. 굳이 대통령이 투스타 사단장을 살리려고 네. 이렇게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개인 폰으로 이렇게 3차례까지나 전화를 해가면서 하는가? 예.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뭔가 더 있다. 예.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죠. 네네, 뭐 예. 경호처장 라인설, 김건희 라인설, 뭐 예. 김태효 라인설 등등등 지금 제가 예. 들은 것만 한 7, 8가지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 뭐가 만약에 특검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거는 수사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질 비밀. 사안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통령만이 알고 있어요. 예. 이종섭 장관도 모를 거예요. 그 이유. 그래요. 예. 왜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예. 전화해서 화를 냈는지.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대고 이종섭 장관이 아니 그 대통령인데 왜 굳이 이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물어본다 말을 해줬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까지 그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2분 48초. 그리고 나서 임기훈 국방장관 비서관하고 통화. 8월 2일 날 통화할 때 조태용, 그다음에 한덕수 또 누구죠? 뭐 또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3일에는 박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하고도 통화하고 뭐 김용현 경호처장하고도 통화하고 이상민 장관하고도 통화하고 많이 합니다. 네, 네. 사실상 막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거나 했다면 하고 나서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보려고 분주하게 통화한 흔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알아보려고도 하고 네. 뭐 이제 제 군사보좌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예. 또 지시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보면은 아직까지 실명이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비선으로 제기됐던 그분도 있어요. 비선? 이 사건에서 뭐 박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네.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선이 있어요. 민간인 신분에. 예, 거기는 누구예요? 군사법원 군 법무관 출신 고위 간부 군인 출신인데 군 법무관 예. 출신 고위 간부? 예, 육사 나왔고 예. 근데 이제 육사를 나왔는데 사실을 붙었어요 또. 예, 육사시. 예. 네, 육사에서 이제 서울대 법대로 파견 예. 교환학생을 가서 예. 사법고시를 붙어서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고. 네. 예, 뭐 다 나오네. 이번에 예. 출마도 했었고. 예. 예, 떨어졌고. 예. 아니, 뭐 언론 보도에 잘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분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어요. 언제요? 그 무렵에. 이 무렵에 예. 8월 그러니까 7월 30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예. 예.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명단에는 지금 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외자죠. 예, 외자. 기억씨. 예,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댓글창에 조만간 나올 텐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분이 비선이라는 거잖아요. 민간인 신분의 비선. 네. 비선이 개입했다.
비선 개입은 우리가 보통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된 예전에 겁니까?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네, 막 네. 어른거리죠. 예. 그분도 워낙 윤 대통령하고 워낙에 친하다고 하고. 네. 예, 그럼 또- 이분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이분이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 이종섭. 예, 이종섭 장관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섭 장관하고 이 민간인 신분의 비선이 논의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들려온 첩보에 따르면 네. 그분이 예. 막 박대령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압박도 하고 뭐 항명 수사도 이러이러하게 하라 뭐 이렇게 막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군 법무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종섭 국방장관은 뭐 이런 군 수사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예. 좀 조언을 한 게 아닌가. 뭐 저희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민간인 신분의 육군 출신의 사시가 돼서 군 법무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그분이 혹여라도 반론하신다면 저희가 반론권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예, 나와서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종섭 장관이 당시에 민간인 비선과도 상당히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통화 기록이 나왔다. 네. 예. 이 점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다. 예, 저희는 변호인단은 계속 이제 예. 그런 분들에 대한 통화 기록까지 추가로 계속 신청해서 네. 예, 진실을 좀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에 대한 통화 기록도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해놓으셨습니까? 사실 조회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이제 조만간 할 계획이시고. 예. 지금 그 요청했던 통신사가 KT하고 SK는 왔는데 LG께 아직 안 왔다면서요? LG 것도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밤에 저녁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예.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저희가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근데 군사법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아닙니까? 저도 생각보다 열심히 그렇게 네.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예, 그런 예. 한편에 네. 외압을 받고 계시구나 군사법원도?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느낌을 왜 받으십니까? 그러냐면 이제 의외로 막 이종섭 장관도 막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네네. 막 저희가 증인 신문하면은 저희 변호인뿐만 아니라 예.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막 질문을 핵심적인 질문을 막 던져요. 재판 중에. 예. 예. 그러니까 와 이건 열심히 하신다. 판사들이, 정말 예. 양심에 따라서 예, 하시는 예. 분들이구나 예, 하고 예. 이제 좀 존경심까지 네, 네. 생겼었는데 예. 근데 한편에 네. 또 막 가끔 하다 보면은 네. 할 수 있는 건데도 예. 막 일부만 해줘. 예를 들면 신청을 저희가 5개를 하면은 예. 그 중에 일단 한 2개만 하고 3개는 좀 예. 경과를 지켜보면서 예. 이렇게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박정훈 대령이 직접 질문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기왕이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해라. 직접 질문은 안 된다. 예. 그때 박정훈 대령이 누구를 향해서 직접 질문을 좀 하려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왜냐하면 둘이 통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잘못된 증언을 했던 모양이죠. 진술, 그죠. 대부분 막 불리한 거는 기억이 네. 안 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만 나오면은 예. 증언을 거부하겠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예, 그러니까는 답답해서 앞에서 박정훈 대령 그때 이렇게 말한 거 기억 안 나시냐 그런 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건 또 제지를 하고 이게 당사자들끼리 직접 당신 나하고 그때 통화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묻는 게 가장 이제 적확하게 정확하고 실감이 나고 현장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래 허용해줬었어요. 김계환 사령관 때나 그 사령부 관계자들 할 때 해병대 사령부. 근데는 해줬는데 유재현 법무관리가 할 때는 이게 유독 변호인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결국 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인이 하면은 결국 결과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하냐 변호인이 하냐 그 차이지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박정훈 뭐, 대령에게 발언권을 재판부가 안 주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결과에 어떤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네. 판사나 검사가 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하는가? 네,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네, 외압이 있을 때 하죠. 아. 외압 또는 청탁이 있었을 때. 외압 또는 청탁이 있을 때 네.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평검사를 할 때 뭐 예. 저하고 인연이 있는 네. 뭐 이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왔다거나 아니면 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네, 왔다거나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그걸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까만 걸 하얗게 하얗다고. 바꾸고 뭐 하얀 예, 걸 예, 까맣게 예, 바꾸고 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뭐 그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피의자한테 그 변호사님이 굉장히 변론을 열심히 하시더군요. 네. 그렇군요. 그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그냥 한번 절차상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네, 재판부도 박 대령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함으로써 네. 한번 봐준 거예요. 저쪽에다가 예, 예. 내가 신경 좀 써줬어. 이 정도면 됐지. 예. 그렇군요. 그럴 때 하는 거라 네.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종섭 장관하고 8월 8일에도 또 한 차례 통화를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33초간 통화를 했는데 MBC 뉴스데스크 윗선 개입 보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8월 7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쪽에 통신 자료에 한 번 더 있는데요. 네. 그거는 언제냐면은 네. 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8일에 통화했는데 네. 그 다음 날인 8월 9일에 어떤 네. 일이 벌어지냐면 예. 기록 회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군검찰단이. 그렇죠. 그 예. 군검찰단이 가지고 있다가 예. 그 기록을 8월 9일 날 예. 이종섭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내서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거를 조사본부로 보내서 재검토를 해라는 얘기가 뭐 그런 있었을까? 것과 관련된 통화일 수 있다. 네. 네, 근데 왜 당시에 이걸 또 조사본부로 이관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거가 기록 회수해 온 건 2일인데 네. 9일에서야 이제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윤 대통령 휴가가 그때 끝나서일 수도 있는데 아, 대통령 휴가가 끝난 시점이라서. 그쯤에 끝났어요. 예, 예, 2, 3, 4, 예, 5, 예. 7, 8. 예, 맞아요.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군검찰에서 재검토를 할 거냐, 아니면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할 거냐를 두고 내부에서 이게 뭐 토의가 있었을 수도 네,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님, 이것도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록 회수를 할 거면 원래 했던 조사본부로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으로 기록 회수가 갔던 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나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법 회수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예. 저도 검사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강남 경찰서에서 송치해온 사건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다 네. 해가지고 도로 가져가겠다. 아, 그러면 뭐 그러세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럼 강남 경찰서에서 가져가야죠. 네, 네, 그렇죠. 그거를 갑자기 막 용산 경찰서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면 안 네. 되죠. 예. 왜 용산 경찰서가 달라는 거예요?라고 질문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낸 건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낸 건데 갑자기 군검찰이 와가지고 이건 심지어 경찰도 아니에요. 검찰이. 군검찰이 와가지고 달라는데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궁색해지니까 군검찰이나 국방부 이쪽에서는 그 항명 사건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항명 사건 번호는 따여져 있었어야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가져왔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경북경찰청이 그냥 줬으면 뭐 임의 제출서, 압수조서라도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압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건 번호도 안 따고 압수수색 영장도 가져오지 않았고 항명 사건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이미 제출 압수에 대한 압수조서도 없었어요. 네, 이미 제출 압수조서도 네. 없었다. 사건 번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건 번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얼른 가져가셔라 이런 얘기도 했다더라라는 보도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경북경찰청 사건 번호가 아직 안 나왔다는 네, 얘기를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건데 네. 사건 번호 안 나왔다고 아무한테나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네. 경찰서에 고소장을 갖다 내도 네. 고소장 내자마자 그 사건 번호가 만들어지는 건 거죠. 아니잖아요. 네, 네. 받아서 예. 그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건 번호가 매겨지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아직 고소장 제출은 됐는데 네. 사건 번호가 매겨지기 전이다. 예, 그 고소장 누가 와서 그럼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군요. 예. 정말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꼼꼼히 한 땀 한 땀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명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초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뭐 이거는 거의 예. 위법적인 거다라고 예. 보고 뭐 그 예. 이후에 계속 뭐 호주 대사부터 뭐 특검법 거부권 행사까지 예, 계속 이어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중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그 무렵에도 또 한 차례 경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던데요. 예, 예. 실제로 변호인단 내부에서 그 대목도 함께 의논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을 저희가 그때까지는 아직 받아보지 네. 못했어요. 추가 신청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받아보면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종섭 장관의 네. 그 통화 기록을 추가로 더. 그렇죠. 추가로 더 받아봐요. 예. 더 그 이후에 예. 이제 통화 예, 내역까지. 그렇죠. 지금 나온 거는 8월 9일까지의 통화 내역이고, 예. 그렇죠? 그 박정훈 대령 그 구속영장 청구는 8월 28일인가요? 예, 그 무렵입니다. 무렵인데 그리고 9월 1일, 2일 그쯤 9월 이제 1일 기각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8월 9일 이후부터 8월 말까지,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다시 더 받아야 실제로 무슨 그렇죠. 더 있었을 예, 예, 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8월 2일 3번, 8월 8일 한 번까지는 확인이 된 건데 8월 8일 이후부터 8월 말 혹은 또 연말까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내용이 있는지 예. 어디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변호인단이 그건 확인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답답한 것은 네. 공수처는 이거를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공수처가 예, 이거를 네. 좀 오래전에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건 수사의 기본이니까 예. 가장 첫 단계 하는 거. 그러니까 통화 기록 확보.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왜 안 내놓냐. 대통령실에 안 내놓냐기보다는 예. 그 수사 사항이니까 뭐 예, 공수처는 이거, 수사기관이기 네, 때문에 내놓을 수는 그거를 없겠지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그러면 좀 진지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대통령실 문 앞에서 딱 막혀 있다. 이제 이런 예. 비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압수수색도 뭐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정도만 네. 했죠. 예. 예. 그 뒤로 계속 멈춰져 있는데 네. 저는 이건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수사를 안 했거나 여력이 없어서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거나 네. 아니면 외압이 있었거나 공수처에도.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 사건에서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까지 꼼꼼히 챙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정종섭 그 메모에 따르면 그렇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루는 휴가로 처리하고 그 다음 날은 정상 출근. 예.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정황이 정말 이제 웃기는 것이죠. 정종범 사령관 메모에 이제 휴가 뭐 이런 언급이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임성근 사단장은 교체 직무 배제되고 새로운 1사단장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 경로한 날 아침에. 네. 그 임 사단장이 출근을 안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원대 복귀를 시키라는 게 내려온 것 같고 네네. 원대 복귀 시키려고 하니까 출근 안 했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휴가로 예.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라. 아마 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참 예. 임성근 사단장은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네. 그 국방장관 지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 그거를 받고 뭔가 이제 사령부에 지시하고 한 네. 직후에 네. 진짜 거의 네. 시간 간격이 없어요. 그때 예.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 신청을 합니다. 정말이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꼼꼼히 다 하나씩 따져보면 그냥 이거를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윤석열 이종섭 통화에서도 네. 세 차례 통화에서도 그 통화 직후쯤에 네, 국방장관 보좌관이 네. 사령부에다가 임성근 사단장 정상 근무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세상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벡에서 네. 출장 중에. 네. 예. 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사단장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하나예요? 전국에? 해병 엄청 많죠. 이제 네. 수십 명이 있는데. 네, 네. 다른 사단장들은 섭섭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왜 유독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만 정상 근무 잘하고 있는 거 맞죠라고 장관이 그러니까요. 확인까지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냐? 임성근 사단장은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박정훈 단장에 의해서 사실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후에 관저대기 중에 짐을 싸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예, 끝났구나,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인가쯤에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예.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맞아요. 듯한 말까지 예,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을 상당히 보호하려고 했거나 그런 흔적이 계속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에서 뭘 좀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도 확인은 하려고 하고 네. 이제 들어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풍문 단계에 불과한 것들이라 네. 예, 뭐라도 조금 정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그때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뭘 좀 취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군요.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들려오는 거죠. 예. 제보? 예. 제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예. 이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너무 그렇죠. 종류가 많고 예, 그 중에는 솔직히 그냥 진짜 소설에 불과한 것들도 네, 있을 네.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전 의원 조금 이따 나오실 텐데 예. 저도에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잼버리 개영식 끝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1박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저도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날이 이종섭 장관한테 개인 폰으로 세 전화한 차례 날이고. 통화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예. 8월 2일이죠. 예. 그런데 이날 임성근 사단장을 봤다. 저도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누가 진실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의혹이 커지고 만약에 대통령의 휴가지에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왔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못했는데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면은 예. 휴가지에 사단장을 부른다는 거는 거의 뭘로 친구 예? 수준 거의 친구? 친구? 거의 무슨 그런 수준 아니면 엄청나게 각별한 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점점 우리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과 예. 새로운 진실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관련해서 예. 계속 확인 중이신 거죠. 휴가지라는 것은 네. 이제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두 명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그 부인. 김건희 여사 예. 둘 중에 한 명만 휴가지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자녀들은 없으니까. 예. 그렇네요. 그 외에 누가 거기로 사람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강아지들이 부를 수는 예.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구조가 거기 진해 쪽인데 네. 진해 기지 해군 기지가 있어요. 진해. 그래요? 예. 해군 기지가 있고 예. 거기 항구 같은 게 있고 그 부대를 지키는 게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육상경비대에서 거기를 지키고 해병대 육상경비대. 예. 예. 그리고 그 기지 안에는 예. 이승만 대통령 때인가부터 썼던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예.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거기인가요? 이게 저도랑은 저도. 다른 곳입니다. 저도랑은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다. 그 기지는 여기는 육지에 진해? 기지가 있고 예. 거기 육지에 대통령 별장이 있고 네.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면 저도예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안 가봐서 몰랐습니다. 예, 그 별장에서 묵을 때도 있고요, 대통령이. 예. 아, 육지에 있는 별장. 예, 그리고 저도로 건너가서 저도에 머물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 두 군데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인지 뭐 그 육지의 예, 대통령 진해 별장, 기지, 진해 기지인지 내 별장인지.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대를 지키는 것은 해병대 육상경비대고 예. 해병대 1사단이 여기 있나요? 아닙니다. 해병대 1사단은 포항에 있고 포항에. 그 진해를 지키는 육상경비대는 전원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소속은 진해 해군 기지 사령부로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뭐 사실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조차 굉장히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록이나 저희도 제보를 좀 받겠습니다. 예, 혹시 예. 제보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가감없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반론하시겠으면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해 드린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사법원에서 8월 9일 이후 기록은 주겠죠? 안 줄까요? 그 정도는 주겠죠.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대통령 명의 휴대전화가 나왔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원칙대로라면 신청을 해야 되고 네. 저희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니까 수사 재판을 모두 포괄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그러니까 그 기존의 특검법보다 훨씬 더 확대된 특검법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예. 민주당에서 낸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혹시 미진한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약간 특검 임명 방식이 바뀐 것 같고요. 네. 예, 대한변협이 빠진 것 같고, 예. 그리고 비교섭 단체가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뭐 이쪽에서도 특검 추천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제가 과거 특검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기소된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이 발의의 배경을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쪽에서 제가 이걸 했는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군사 재판에 그럼 특검이 들어오는 건가? 박대령 군사 재판 예.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 뭐 군사 재판하고 있는 이 항명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예를 들면 중앙지방법원으로 네. 이첩한 다음에 네. 이송해서 거기에 이제 특검이 관여를 한다는 것인가? 네. 그러면 공소 취소 검토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돼 있던데 그럼 박정훈 대령 그 기소를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인가?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뭐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박 대령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거 위법한 기소다. 네. 그런 얘기가 주장이 많이 있었고 네. 이거는 뭐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개혁신당 쪽에서도 네.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네. 과거의 특검보다 뭐 새로운 규정이 들어왔으니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말 특이한 게 진짜 군사법원 사실은 이제 민간법원하고 군사법원은 철저하게 분리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 군사법원까지도 포괄을 한 특검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사건도 처음이지만 그 군사법원의 그 군인들까지 민간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은 있었어요. 고 이해람 중사 특검 있었는데 이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특검이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 중인 사건까지 공소유지를 담당을 하고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아주 옛날의 특검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하여간 하여간 이번 특검이 누구를 어떻게 겨냥하는 것인지 그걸 좀 이렇게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깊이 있게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사건을 좀 뜯어봤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꼭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질문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에서 계속 진실을 찾아서 박정훈 대령 명예가 회복되고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일단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민주당 집회? 집회가 있는데 이제 해병대랑 공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내일 또 참여하고요. 빨간 티도 저희 많이 이번에 준비를 했고 해병대 분들이 또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해병대 단체를 좀 돕고 싶으시다면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해병대 띄고 예비역 띄고 연대 이렇게 네이버 밴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가입이라도 많이 해주시고 법조인이라 꼼꼼하세요. 띄고 띄었을까지 이게 붙여서 하면은 안 나와요? 그 결과가 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고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 안내를 해드리고 하니까 많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참수 얘기도 나왔잖아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해병대들이 이제 원래는 저희는 공격군이잖아요. 유사시에 저희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가지고 순회를 참수하는 그런 부대. 그런 부대이고 실제로 군에서 참수 작전이라는 용어도 작전명도 막 있어요. 썼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막 이럴 때 이제 막 적의 순회를 참수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용어를 이제 역으로 이제 예비역들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예비역들이 많이 분노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는 차분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